잘 됐네. 크릴도 곱게 갈았고, 옥수수도 갈았고, 당면도 갈아야지. 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주성코리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저부력 구멍찌, 그 다음에 기울찌 이 세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선을 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채비에 관련된 거를 구멍찌와 기울찌를 가지고 잠깐 또 설명을 초보분들에게 좀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로찌부터 3제로, 뭐 4제로도 있지만 일단 4제로는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어떻게 채비를 하고 운영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걸 초보 사장님들이 좀 알아듣기 편하게 그 채비법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니까 들어가서 보면서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낚시 유튜버들도 또 일반 검색을 해보면 좋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가장 취합해서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딱 매치가 되는 게 있죠. 자,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채비법과 어떤 구분 그런 것만 딱 정립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얘기도 뭐 채비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비법은 다들 대동소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큰 건 없습니다. 다 기준은 똑같고 큰 기둥줄기에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응용도 하고 소품을 바꾸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기준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준만 알면 되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댓글이 하나 뜹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쓰려고 그러다가 영상을 어차피 찍으면서 말로서 답변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채비법을 하면서 막연한 전유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채비는 전유동을 하되 위에 면사 매듭 같은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려갈 때까지는 전유동이고 그 다음에 면사가 구멍치에 닿으면 반유동으로 전환해서 밑에 바닥을 긁으면서 하는 그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을 띄워라 바닥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닥층을 노린다는 얘기지 바닥을 박박 긁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걸 놓친 겁니다. 3비 채비로 해가지고 바닥 걸림이 심했다는 얘기는 3비에 아무런 면사 매듭이나 반달 구슬이나 또 다른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로찌든 3비찌든 접살봉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침강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달면 당연히 바닥에 닿죠. 아무것도 달지 않고 바늘과 목줄과 거기에 크릴만 달았다 그러면 바닥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조류가 있기 때문에 중층 중하층에서 걔네들이 머물러서 흘러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지 얘네들의 같은 침강 무게로는 바닥을 긁거나 바닥을 닿아서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근데 3B라는 침강을 가지고 있는 수중찌 또는 거기에 대한 뽕돌 이런 것들은 바닥을 내려가죠.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바늘까지 바닥에 닿아서 채비가 터지거나 미끌림이 생기거나 그렇습니다. 바닥을 긁으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유동으로 채비법을 하시고요. 단지 내려가는 동안에는 전유동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가벼운 채비를 한다는 얘기죠. 찌도 그렇고. 그래서 3비를 쓰신다 했으니까 3비 채비를 하시되 면사 매듭을 활용을 하고 반달 구슬을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미끌리면 아무런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소품 하나 쓰고 안 쓰고의 차이입니다. 전유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유동은 마음껏 3비로 하십시오. 3비로 하시되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공략 수심이 7, 8m면 7, 8m를 마음껏 공략할 수 있게끔 면사 매듭과 반달 구슬을 걸고 낚시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이제 그 대신 밑밥 운영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현장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떤 채비로 가지고 몇 메타를 공략할 것인지, 밑밥을 어디에 칠 것인지, 나는 채비의 캐스팅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오래 머무르게 해서 감속도 입지를 잡아낼 것인지는 이론상으로는 다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걸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현장에 가서,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놓쳐왔던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알고는 있는데, 실제 현장 가서 낚시를 하면 채비하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낚시라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채비, 똑같은 방법, 똑같은 캐스팅, 똑같은 운영법을 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자, 하는데 이게 3회 내지 5회 정도가 똑같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방법을 전혀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로찌를 가지고 목줄 2m를 줬고 나는 빵가루를 채웠고 캐스팅을 해서 밑밥을 쳐가지고 동조를 시켜서 내렸는데, 자, 채비가 정렬이 되면서 바로 끌고 가는 게 계속 독가시치만 올라옵니다. 자, 5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채비는 안 맞거나 내가 밑밥을 잘못 쳤거나 아니면 동조의 방법이 잘못됐거나 운용의 방법이 잘못됐거나 어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이걸 못하죠.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채비를 하려고 준비해놨다가 이거는 채비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뭔가는 좀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고 냉정하게 한 번은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감성돔 낚시로 기준을 합시다요. 오늘은 내가 감성돔 낚시를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채비, 이 좋은 채비와 장비를 가지고 나는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바다를 읽고 조류를 읽고 물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자, 읽었다면 거기에 맞는 채비를 나는 수시로 바꾸면서 하고 있는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똑같은 채비에 머무르고 있는지, 자, 내가 내린 포인트에 수심을 내 스스로 체크해가면서 찍어볼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내린 지역에 물이 빠르고 늦고 그런 그것을 읽었다 하면 그게 맞는 채비를 하면서, 자, 밑밥의 운영법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고 구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내린 지역이 아무리 험하게 수시로 변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적용하고 거기에 맞는 채비나 운영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나는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현재 내가 배어 있는지,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말한 이 현재까지 이 수많은 것들을 내가 현재 갖춰진 게 좀 부족하면 나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나간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나는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변화되는 거에 적응하면서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할 것인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마인드가 안 갖춰져 있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에 적응해 나가면서 내가 부단하게 바꾸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게으름을 가지고 있으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기 전에 그냥 오늘 이걸 포기하고 솔직하게 이런 얘기로 다가가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물론 뭐 조회수가 안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한 번쯤은 보고 냉정하게 본인 스스로를 돌이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장비와 채비와 낚시복과 구명복과 갯바의 신발과 그 다음에 장갑과 이런 그 다음 히프 카바까지 해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는 낚시꾼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멋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갖춰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멋있고 화려한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쭉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내가 갖춰줘야 할 이제는
자연과 대상어종과 싸워야 될, 그 다음에 현란하게 꼬셔야 될, 그 다음에 속여야 될 이러한 것들은 이 겉모습에 대한 멋과 견주어서 얘들보다 같거나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낚시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부족하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돈 주고 나가서 갯바위 나가서 이름 호명하면 내려서 헛돈만 쓰고 오고 비싼 돈만 날리고 오는 그러한 낚시꾼이 아닌 한번 내려서 아무것도 않더라도 오늘은 전유동에 대해서만 나는 조금 한번 밑걸림만 발생되더라도 나는 오늘 이 전유동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나는 오늘 반유동을 잘하는데 반유동에서 나는 뭐가 부족하더라. 오늘은 다른 걸 못더라도 고기를 잡든 못 잡든 난 반유동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오늘 완벽하게 터득을 한번 해보자. 자, 뭔가는 기준을 세고 갯바위에 출조를 합니까? 이게 없을 겁니다. 자, 무조건 나는 오늘 대상정동이 감성돔이니까 나는 오늘 감성돔을 잡아야 돼. 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출조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내려서 가보니까 바닥에 내리면은 빈바늘이고요. 자, 경단과 옥수수를 썼더니 용치만 잡습니다. 계속 올라오면 용치. 또 가벼운 채비 해봤더니 독가시치, 망상어, 뽀거. 대상어종을 못 만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일까요? 자, 여기에 탁탁 막힙니다. 가끔 카톡이나 댓글로 현장에서 실시간적으로 저한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가 옵니다. 자, 이런 똑같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런 분들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이 부족합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나름대로 연마를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뭐를 했는데 저렇게 잡았고 나는 뭘 못해서 못 잡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운전하고 돌아오면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죠. 오늘 채비가 뭘 썼습니까? 수심은 얼마 주고 잡았습니까? 자, 미끼는 뭘 썼나요? 저는 이렇던데 저하고 다른 게 제가 뭘 놓쳤을까요? 물어봐야죠. 잡은 사람에게. 낚시꾼이다 보니까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줍니다.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 저는 채비를 오늘 뭘 했습니다. 미끼는 뭘 썼고요. 어떻게 하니까 잘 물대요. 이걸 얻고 와야죠.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그 물대에 그 지역에 똑같이 내려봅니다. 선장님한테 저번에 이렇게 해봤는데 그 포인트에 내렸는데 못 잡았는데 오늘 한번 더 해볼랍니다. 자, 같은 새물대라고 예정을 하면 그 새물대 다시 그 포인트 찾아가 봐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걸 감안해서 그 채비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낚시를 해보면 잡으면 이때부터는 희열이고 내 몸에 배어지는 겁니다.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낚시꾼은 이때부터가 꾼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꼴방을 치고 돌아왔으면 분명히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하면 좋겠지만 놓쳐서 철수를 해서 진단을 꼭 찾아고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사치라도 답을 얻고 이게 몸에 축적이 돼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라도. 그래야 다음에 가서라도 뭔가는 변형이 되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채비법도 중요하고 영상을 보고 누구를 따라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나만의 축적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죠. 이론적인 거, 또 멋스러운 거, 또 내가 몸으로 익혀서 해야 될 것들, 내가 꾼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준비 과정부터 축적돼야 될 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는 쌓입니다. 그래서 캐스팅도 남다르게 멋스럽게 할 수도 있고 채비도 안 떨어지고 자연스럽고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고수네. 그 단계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 근데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7년, 8년 동안에 똑같습니다. 이 나의 경력은 현재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뭘 내가 가장 부족하는 건지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압니다. 이 몸에 배어있는 낚시의 경력을 축적을 시키지 못하면 이런 허울 좋은 멋은 그냥 멋으로 끝쳐버립니다. 항상 현장에 나가서
꾼으로서의 멋스러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발전은 없다. 그 다음에 그 발전이 몸에 배어있지 않고 갯바위에 함부로 나가서 돈을 지불하면서 낚시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방파제 가서 많은 분들하고 부대끼면서 싸우면서 하는 낚시가 더 어울리다. 그리고 이게 불편해서 갯바위 간다 그러면 꼭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50% 60% 정도의 기대치 이상은 넘어갔을 때 돈을 지불하고 갯바위 가셔라. 오늘은 꼭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은 이겁니다. 자, 낚시꾼이라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멋을 갖춰야 되는, 낚싯대부터 바늘 끝까지도 화려하게 멋스러움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그 멋스러운 만큼 남들이 봤을 때 와 할 정도의 그 멋스러움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내 몸으로 손끝으로 발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실제 현장의 실제 낚시가 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이 밖에 와 하는 멋스러움에 과연 반 정도만 따라갑니까? 이 반 정도만 따라간다 그러면 그때 갯바위에 선비를 내고 돈을 투자해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나가도 됩니다. 갯바위에. 근데 내가 갯바위에 실전 낚시를 하면서 내 손으로 몸으로 익히면서 이루어져야 될 이런 현장의 경험의 낚시가 내 몸으로 배어 있지 않다 그러면 조금은 갯바위에 나가는 걸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연습할 곳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가지고 있는 장비, 채비 많지 않습니까? 자, 연습하십시오. 연습하고 부단한 노력하고 많은 경험을 토대로 내가 몸에 배어있다 하면 자, 그때 내 돈을 투자해서 나만의 포인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상 어종을 잡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자중을 하시고 연습을 해서 몸에 먼저 익히십시오. 자, 그게 저는 낚시라고 봅니다. 그게 꾼이 가야 할 길입니다. 또 그래야 꾼이 됩니다. 오늘은 그 영상으로 전체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곰곰이 냉정히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